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1948년 최초의 총선인 5.10 총선을 치른 뒤 첫 헌법이었던 제헌헌법에 의거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는 직선제가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투표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선제의 방식으로 이승만이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5.10 총선으로 첫 국회가 창설되고 헌법상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했을 때 국회의원들의 투표로 이승만이 선출되기는 했으나 사실 이미 이승만이 대통령이 될 것이란 건 기정사실이었습니다. 이승만 외에 대통령이 될 만한 이승만의 경쟁자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모두의 예상대로 이승만이 어렵지 않게 대통령이 되었죠. 다만 그렇다고 정계에 이승만의 반대 세력이 없진 않았습니다. 설령 한국이 좌우익으로 극명하게 나뉘어 우익 세력들끼리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다고 한들 이념을 떠나 정치적으로 파벌은 있을 수밖에 없어서 이승만에 반대하던 정치 세력도 무시할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이승만이 가장 경계했던 사람이 바로 김구였습니다. 5.10 총선으로 첫 국회가 수립되고 이승만이 압도적인 여론으로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었던 건 김구가 총선과 대선에 참여하지 않았던 덕이 있습니다. 김구 역시 이승만과 동일하게 극우 세력이긴 했지만 김구는 분단 정부만큼은 원하지 않았고 김구와 그를 따르던 남북 협상파들은 대거 총선을 거부했거든요. 만약 김구가 총선에 참여해서 대선에 나왔더라면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은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김구는 일제강점기 기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창설부터 해방 때까지 끝까지 책임졌던 사람이었으며 독립운동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였던지라 여론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김구가 정부 참여를 거부했던 덕분에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이 되었지만 여전히 김구의 존재는 강력한 대통령 독재 권력을 원했던 이승만 입장에서는 상당히 거슬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승만은 김구를 비롯해 자신의 정치적 반대 세력들을 깡그리 몰아서 숙청할 수 있는 사건을 조작하기로 하니 바로 대한민국 최초의 조작 공안 사건이었던 혁명 의용군 사건이었습니다. 김구만큼이나 이승만 대통령이 벼르고 있던 정치인이 최능진과 서세충이었습니다. 최능진은 일제강점기 당시 안창호와 함께 흥사단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로 안창호에 대한 존경심이 남달랐던 만큼 안창호의 신복이라는 타이틀 덕에 최능진 역시 그 정치적 거물이었습니다. 해방 직후 건국준비위원회의 치안 부장을 맡았으며 미군정에서도 최능진의 유능함을 알아보고 경무부 수사국장으로 임명했죠. 미군정에서 최능진을 경무부 수사국장에 임명한 건 공산주의자들을 색출하고 소탕하라는 지시를 맡긴 것이나 다름없었는데 최능진도 이북 출신이긴 하지만 강력한 반공주의자였습니다. 이때는 반공주의자라 함은 친일파이거나 친일파를 두둔해주는 사람들로 구도화되었지만 최능진은 반공주의자 경찰이면서도 확실히 한때 안창호의 신복답게 친일 경찰들에 대해 대단히 비판적이었습니다. 최능진은 친일 경찰이 우호적이었던 이승만 세력과 경쟁할 수밖에 없었고 최능진의 상관직인 경무부장, 즉 오늘날의 경찰청장에 해당하던 조병옥이 하필 이승만의 측근이어서 조병옥은 최능진을 경무부 수사국장에서 파면해버렸죠. 이후 5.10 총선 당시 최능진은 과감하게도 이승만과 같은 동대문구 선거구에서 출마하려고 했으나 친이승만 세력들의 방해 공작으로 출마하지 못합니다. 분노한 최능진은 이후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선출된 뒤 이승만의 대통령 당선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당연하게도 최능진의 이승만 당선 무효 소청은 국회에서 기각되었지만 이승만은 최능진을 언제고 반드시 손볼 필요가 있다고 여겼죠. 서세충 역시 독립운동가로 신흥무관학교의 교관이었으며 이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들어가 김구를 모셨습니다. 서세충도 해방 직후 친일파들의 횡포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규탄하던 인물 중 한 명이었고 이승만 세력과 부딪힐 수밖에 없었죠. 1948년 10월 1일 국무총리 이범석이 충격적인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최능진과 서세충 등 일부 정치인사와 군부 장교들이 내란 음모의 혐의가 있어 체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범석 국무총리의 담화문에 의하면 최능진, 서세충, 김진섭 세 사람이 혁명의용군이라는 지하 공산주의 단체를 비밀리에 조직해서 러시아 혁명이 발발했던 10월에 맞추어 정부 전복 쿠데타를 꾀했다고 했죠. 그리고 최능진, 서세충, 김진섭 세 사람이 조직한 혁명의용군에 여수 제14연대 연대장이었던 오동기 소령이 가담하였으며 이들은 강원도 원주와 춘천에서 병력을 모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동기 소령은 곧바로 14연대 연대장에서 해임되고 말았죠. 혁명의용군 사건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겨우 한두 달 만에 일어난 정부 전복 쿠데타였기에 큰 충격을 주기는 하였으나 큰 충격을 주기엔 정부에서 발표한 증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혁명의용군 사건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게 최능진, 서세충, 김진섭은 반공주의자였고 강원도 원주와 춘천에서 각각 반란군을 조직하고 있던 사람들이 안종욱과 박규일이란 사람이었는데 안종욱은 이등병이고 박규일은 일병이었습니다. 이등병과 일병이 반란군을 지휘하려고 했다? 그리고 오동기는 안종욱, 박규일이란 사람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죠. 너무 빈틈과 허점이 많은 조작 사건이었죠.
10월 19일 최능진, 서세충, 김진섭은 구속되었고 나머지 오동기, 소령을 포함한 9인은 불구속 수사가 진행됐는데 이날은 또 여수에서 11구 사건이 터지기도 했죠. 여순 사건이 정부에 보고되자 정부는 이거 봐라, 오동기는 이미 연대장으로 있을 때 제14연대를 포섭해놨던 것이라며 혁명의용군 사건을 더 강력하게 밀어붙였습니다. 1949년 1월부터 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군인들은 군사재판으로 따로 진행됐는데 오동기, 소령은 징역 10년, 안종욱, 이등병은 징역 5년, 박규리 일병은 징역 3년, 나머지 군인들은 대부분 1, 2년 사이에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형량만 봐도 말이 안 되는 게 만약 진짜 이들이 정부를 전복시키려고 했다면 형량이 이렇게 낮아서는 안 되죠. 최능진, 서세충, 김진섭 세 사람이 받은 일반 공판 역시 짜여진 연출에 불과했죠. 검찰 측에선 혁명의용군은 2,300명의 병사들을 모아 반란을 도모했다고 했지만 피의자 김진섭은 정부를 전복시키려고 했는데 겨우 2,300명만 모았다는 게 말이 되냐고 묻자 검찰 측에서는 아무 말을 못했다고 합니다. 공판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더 앞뒤가 맞지 않은 것이 들통났고 검찰과 재판부는 최능진이 김구를 지지한 것을 걸고 넘어졌습니다. 김구가 분단 정보를 원치 않았던 남북 협상파를 모았을 때 이것을 지지한 것이 바로 정부 전복 쿠데타의 증거라는 거죠. 담당 검사였던 강석복 검사도 이게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재판이었기에 최능진더러 너가 통일민족운동을 했는데 무슨 죄가 있냐, 기소되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했으나 법무부 장관 이인의 압력으로 최능진, 서세충, 김진섭을 몰아세웠죠. 끝내 서세충은 징역 5년, 최능진 징역 3년, 김진섭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에서도 이 사건은 도저히 말이 안 된다고 봤으나 정부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서 혁명의용군이란 실체가 존재하기는 했으나 공산주의와는 관련이 없는 단체라고 결론을 지었죠. 현재는 혁명의용군이란 조직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결론이 나 있습니다. 하지만 훗날 한국전쟁 때 석방된 최능진은 전쟁 반대운동을 벌이다가 내란 혐의로 다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는 1951년 2월 총살당했습니다. 지난 2015년 재판부는 1951년 2월 총살당했던 최능진 사건을 재심했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혁명의용군 사건의 최종 타겟은 누가 봐도 김구였습니다. 비록 이승만은 최능진, 서세충 등 자신의 반대 세력들을 제거하긴 했으나 재판부에서 혁명의용군을 공산주의와 관련이 없다는 결론을 내려버렸기에 사건을 더 확대할 수 없었던 이승만 입장에서는 미완의 조작 공안 사건이었죠. 그간 김구는 남북 협상에 실패하고 끝끝내 분단이 되고는 크게 존재감을 나타내는 행동을 하지 않고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정부에서 혁명의용군 사건을 일으키고 때마침 벌어진 여순 사건과 혁명의용군 사건을 연관시키려고 하자 김구는 위기감을 느낍니다. 이승만 정부의 화살이 자신을 향할 수가 있구나. 이에 김구는 여순 사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발표했는데 현명한 동포들도 마땅히 객관적 입장에서 그 반란을 냉정히 비판하면서 이것의 만연을 공동 방지할지언정 허무한 유언에 유혹되거나 혹은 이외에 부화내동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 여러분의 기대와 부탁과 애국의 10,000분의 1도 보답하지 못하는 나로서 무슨 면목으로 여러분께 왈가왈부를 말하려마는 근본 반란이 너무도 중대함으로 인하여 국가 민족에 미치는 손해가 또한 중대한 까닭에 그대로 함구만 할 수가 없어서 피눈물로써 이와 같이 하소연하는 바이다. 그러면서 김구도 사회 전면에 나서서 통일 국가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친일파를 청산해야만 공산주의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반민특위를 강력하게 지지했죠. 그리고 1949년 6월 김구는 육군장교 안두희에게 저격되어 사망합니다. 김구 저격의 배후가 이승만이 아니냐는 말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거론되지만 어디까지나 심증일 뿐 이승만이 김구 암살의 배후라는 정확한 증거가 있는 건 아니랍니다. 이승만의 혁명의용군 사건과 여순 사건을 기점으로 위기감을 느낀 김구는 본격적으로 이승만과 경쟁하려고 했으나 암살되고 말았습니다. 만약 암살되지 않았더라면 향후 대한민국의 정치 구도는 이승만 대 김구였을 것이며 또 다른 방식의 한국 현대사가 전개됐었겠죠?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